사랑이라고 믿었던 세월, 함께 버텨온 40년의 인생. 그런데 이제 와서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충격에 빠진 남편. 그러나 아내는 단 한 가지 뜻밖의 조건을 내겁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집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 평생의 소원 들어주세요.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소원은 왜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황혼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별의 길이 어떻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붉게 스쳤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집.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가구의 나무 냄새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다. 은정은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갓 끓여놓은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의 풍경과 닮아 있었다. 늘 준비하고, 늘 기다리고, 그러나 돌아오는 건 늘 덤덤한 무관심뿐. 철수는 퇴근 후 TV를 켰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다. 은정의 눈에는 남편이 더 이상 함께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익숙하게 방안을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 여보.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철수는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순간 TV 속에서 떠들어대던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멈춘 듯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어? 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이혼하자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흔들림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어온 말 같았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 시절을 버텼다. 보증금 없는 단칸방에서 첫 아이를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위로하던 날들이 있었다. 철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은정은 아이 둘을 키우며 온갖 부업을 전전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그러나 세월은 그 감격을 오래 지켜주지 않았다. 철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보다 바깥일에 더 신경을 썼고 은정은 점점 홀로 남겨졌다. 아이들이 자라고 집을 떠난 뒤에는 남은 것은 허전함과 침묵뿐이었다. 지금 와서 이혼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야? 철수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말이 되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은정의 눈에는 오래된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럼 위자료는? 변호사 찾아갈 거야? 철수는 본능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평생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습관이었다. 그러나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위자료 필요 없어요. 대신 내 평생의 소원 들어주세요.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소원? 그게 뭐야? 돈보다 귀찮은 거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안에는 오래 묻어둔 그리움과 아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당신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단 둘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가 젊었던 시절처럼. 철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결혼 초 둘은 가난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 여름이면 가까운 계곡에 돗자리 하나 들고 갔고
겨울이면 아이들과 시장 구경이 전부였다. 철수는 늘 돈 좀 벌면 제대로 여행 가자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여행이 무슨 소용이야. 소용 있죠.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은정의 말은 철수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사실 그는 은정의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늘 기다림이 있었다. 철수가 집을 외면하는 동안 은정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그 기다림으로 살아왔다. 철수는 혼란스러웠다. 이혼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것은 은정이 내민 소원이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행을 가자고. 여행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여행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마지막 기회예요. 은정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여행이 단순한 소풍이 아니라 이혼을 앞둔 두 사람의 마지막 심판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철수는 직감했다. 그날 밤 철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결혼식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와 양복. 은정은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었고 철수는 그 옆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었다. 그 웃음이 언제 사라진 걸까?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했던 여행을 가지 못했을까?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행 그래. 그까짓 거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두려웠다. 은정이 원하는 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살짝 들어왔다. 은정은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눈길은 글자 하나에 머물지 못했다. 어제 은정이 꺼낸 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뭐야, 또 무슨 일 있어? 철수는 살짝 투덜거리며 대답했다. 오늘부터 내가 말한 소원을 하나씩 실행해보고 싶어요. 철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소원 하나 그게 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뭔가 묘하게 떨렸다. 은정의 소원은 단순했지만 철수에게는 생각보다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었다. 첫 번째 아침 산책 함께하기. 젊은 시절은커녕 은정은 철수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같이 걷지 못했다. 두 번째 시장 구경. 당신의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예전 추억을 떠올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었다. 세 번째 사진관에서 부부 사진 찍기. 결혼식 이후 단 한 장의 부부 사진도 없는 현실이 은정을 아프게 했다. 작은 여행, 단둘이 먼 곳이 아니라 단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실했다. 철수는 그 목록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산책, 시장, 사진관 지금 와서 이게 뭐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은정을 소홀히 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첫 산책. 은정의 첫 소원, 아침 산책. 철수는 반쯤 투덜거리며 신발을 신었다. 뭐 이렇게 일찍 나가? 이제야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은정은 웃으며 답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천천히 걸었다. 철수는 말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지만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다. 첫 아이 안고 새벽 시장 다니던 날, 눈 내리던 날 손 꼭 잡고 걸었던 신혼 시절.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수많은 순간. 철수는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도 강했다.
뭐 이렇게 걷는다고 달라질까? 그냥 잠깐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은정의 부드러운 웃음은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며칠 뒤 은정의 두 번째 소원, 시장 구경.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장터를 걸었다. 이거 어릴 적 먹던 떡 아니야? 은정이 흥분한 듯 말했다. 철수는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게 내가 왜 이걸 잊고 살았을까? 철수는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은정의 작은 소망조차 외면했던 지난 날을 마주해야 했다. 그때는 몰랐어.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은정은 말없이 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 단순한 손길에 철수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다음 소원은 오래된 사진관에서 부부 사진 찍기였다. 처음엔 철수가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카메라 앞에서 서자 긴장이 풀리고 젊었던 시절 자신과 은정을 떠올렸다. 사진사가 자, 웃으세요. 라고 외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찰칵 순간 담긴 사진 속에는 묘한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겼다. 철수는 깨달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는 얼마나 무심했는가. 은정의 눈빛은 달랐다. 과거의 아쉬움과 지금의 행복이 섞여 철수의 마음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마지막 소원, 단둘이 여행. 철수는 솔직히 걱정됐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몸도 힘든데. 그냥 집에서 쉬지. 하지만 은정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이 여행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라는 걸. 철수는 긴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철수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소원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소홀함을 되돌릴 기회였고 묵혀두었던 감정을 마주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첫 산책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며 그동안 놓쳤던 소소한 즐거움과 작은 갈등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사진관에서의 부부 사진은 지나온 세월을 사진 속에 담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단둘이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진정한 갈등과 감정을 마주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늦은 아침 철수와 은정은 작은 기차를 타고 시골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철수는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함께 어색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여기 괜찮네. 철수가 무심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살짝 빛났다. 좋죠?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둘은 예약한 민박집으로 향하던 중 작은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철수는 지도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돌아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긴 아쉽잖아요. 은정은 웃으며 철수를 재촉했다. 길을 찾는 동안 철수는 은정과 함께 걸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여행이 즐겁다기보단 힘든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한 거야?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봤다.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함께 걷고 느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 한마디에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단순히 길을 걷고 풍경을 바라보는 작은 순간조차 서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길을 다시 찾아 민박집에 도착하자 은정은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여기 우리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기억나죠? 철수는 사진 속 웃음 가득한 젊은 부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네.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었지. 둘은 바닷가를 걸으며
예전 추억을 이야기했다. 파도 소리에 섞여 흘러나오는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철수와 은정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철수의 마음 한쪽에는 아직 회피하고 싶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바닷가 산책 중 은정이 넘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 철수가 급히 그녀를 잡았지만 은정의 발목은 살짝 삐끗했다. 괜찮아요.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은정은 웃었지만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아,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챙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계기가 되었다. 철수는 처음으로 은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은정은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아주네요.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저녁이 되자 둘은 민박집 마당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앉았다. 철수는 은정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행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럼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제서야 철수와 은정은 깨달았다. 단순히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40년간 묵혀둔 감정을 풀고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길을 잃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갈등과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지나온 세월 속에 묻어둔 진심을 마주하게 한 것이죠. 황혼의 여행, 단순한 바닷가 여행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쓰는 시간. 과연 남은 여행 속에서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닷가 마을에서의 둘째 날, 은정과 철수는 해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과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그냥 걸으면서 바람만 느껴도 좋겠네요. 은정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철수는 잠시 미소 지었다. 응, 그러자. 걷던 중 해변 모래사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철수와 은정이 다가가 보니 한 여자가 발목을 삐끗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발목이.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얼른 그녀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은정이 먼저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자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여자를 민박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랐다. 여자가 이렇게 아픈데 빨리 들어가서 쉬게 해야지. 조금 천천히 옮기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무리하면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철수는 은정의 신중함에 답답함을 느꼈고 은정은 철수의 성급함에 불안했다. 손을 잡고 발을 살피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 하면서 작은 말싸움이 일어났다. 이래서야 빨리 치료가 안 되잖아요. 철수가 말했다. 그래도 다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정이 반박했다. 하지만 여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은정처럼 세심하지 않았구나. 항상 성급하게만 행동했지. 은정은 철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같이 해야 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힘을 합쳐 여자를 안전하게 민박집까지 옮겼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자를 안전하게 돌보고 난 후 은정과 철수는 해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늘 일이 힘들었지만 같이 하니까 해낼 수 있었네. 맞아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았다.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마주하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뜻밖의 사건과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갈등,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이 충돌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황혼의 여행은 단순한 소원 실천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여행 속에서 또 어떤 사건과 감동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여행 동안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철수는 은정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 여행 좋았어요? 은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응,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 철수는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지난 몇 날 동안의 작은 사건과 갈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은정은 조용히 마지막 소원을 꺼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이어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게 뭐야? 은정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우리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 감정, 후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철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랫동안 소홀히 했고 상처도 줬어. 이제 와서야 깨닫고 있어.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은정은 잠시 울컥하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항상 바쁘고 나는 혼자 견뎌야 했죠.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지금 와서 후회가 밀려와.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잡았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순간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은정과 철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마음속 상처와 후회,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사와 사랑을 털어놓았다. 이제야 알았어. 나 혼자서는 우리 관계를 이렇게 되돌릴 수 없었을 거야. 맞아요.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죠.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행 내내 조금씩 녹아내린 마음과 이제야 찾아온 따뜻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황혼의 소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과 관계를 마주하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침내 진심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에서는 그동안 소원과 갈등 속에서 변화한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감동과 반전을 만들어낼지 그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정과 철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 아침은 달랐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있었다. 여보, 어젯밤 얘기하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은정이 따뜻하게 말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 이제 아침 식탁에서의 대화는 달라졌다. 둘 다 조금씩 자신을 열고 사소한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늘 아침엔 바닷바람이 그리워지네요. 여행 중 그 파도 소리 생각나요. 응, 그때 걷던 길 잊지 못하겠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은 기적이었다. 사소한 감정과 기억이 서로에게 더 큰 신뢰와 애정을 불러왔다. 철수는 은정이 좋아하는 꽃꽂이를 따라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엉성했지만 은정은 웃으며 격려했다. 생각보다 잘하네요. 점점 예뻐질 것 같아요. 서로를 칭찬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철수가 TV 뉴스나 금융 관련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은정은 조금 지루해했다. 오늘은 좀 쉬면서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 이야기만. 은정이 살짝 투정을 부렸다. 철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잠시 생각한 후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작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 중 찍은 사진을 함께 보았다. 우리 참 많은 걸 겪었네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한 웃음과 함께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이해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황혼의 사랑은 단순히 큰 사건이나 극적인 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순간들이 가장 큰 기적이자 변화가 되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죠. 여행과 소원을 통해 시작된 변화는 이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꽃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기적들이 어떤 뜻밖의 사건과 더 큰 반전으로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거실에 앉아 마주한 철수와 은정. 그들의 눈빛은 무겁고 낯설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건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두 사람처럼 느껴졌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했다. 내가 다시 물을게. 당신이 그날 말한 거 정말 진심이야? 이혼하자는 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은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진심이야.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집도, 위자료도 아니야. 그냥 끝내고 싶었어. 당신이랑 얽힌 이 모든 걸.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결국은 다 돈 때문 아니야? 위자료도 필요 없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난 착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동안 나한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 내 말을 들어주는 귀, 내 삶을 인정해주는 태도, 그게 필요했어. 근데 당신은 늘 바쁘다면서 피했지. 내 얘기는 늘 뒷전이었잖아. 철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년간 쌓인 울분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그래 알았어. 내가 진심이라고 치자.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끝내면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우리 애들 이제 다 컸어. 20살 넘었잖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은 분명 성인이었지만 부모의 이혼은 여전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되는 거 애들이 충격받을 거야. 특히 우리 딸,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이렇게 끝내면 애는 누구 편에 서야 할지 혼란스러울 거라고. 은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혼란을 겪더라도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는 건 이제 부모의 불행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철수는 다시 날카롭게 물었다.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집안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냐고. 내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들 다 날 욕할 거고 널 원망할 거야. 은정의 얼굴에 냉소가 스쳤다. 시댁 식구들이 날 원망하는 거, 그거 처음이야? 당신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늘 불만이었지. 밥상이 늦어도 불만, 아이들 교육 문제도 불만, 내가 일하는 것도 불만. 그 집에서 난 늘 부족한 며느리였어.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도 두렵지 않아. 철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이미 단단한 벽이 쌓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정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살. 근데 당신 옆에선 그게 불가능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당신 기준에 맞춰야 했잖아. 철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가 그동안 해온 건 다 뭐야? 집 사려고, 애들 키우려고, 돈 벌려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잖아. 그걸 다 무시하겠다는 거야?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한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노력 속에 난 없었다는 거지. 집도 돈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늘 그 뒤에 있었잖아. 내가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 그냥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였어. 근데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조용한 침묵이 거실에 가득 찼다. 둘은 말없이 그렇게 몇 분을 보냈다. 몇 분이 몇 시간 같이 느껴졌다. 철수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줄 몰랐어. 난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정은 차갑게 웃었다. 그게 문제였던 거지. 당신은 우리가 잘 산다고 착각했어. 근데 난 아니었거든. 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놓쳐온 것들을 깨달았다. 아내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표정이 점점 굳어갔는지, 왜 대화가 줄어들었는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지만 철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그렇지 않겠어? 은정은 단호했다.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내 마음을 억누르며 살진 않겠지. 그거면 충분해. 철수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은정은 자신의 오랜 상처와 억눌린 감정을 솔직하게 꺼냈고, 철수는 그제야 아내의 진심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안 믿겠어? 믿는다. 믿는데 그냥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무거워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 순간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못하는 진실의 벽 앞에 서 있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드러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구나. 그동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나 혼자만의 마음을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철수는 다가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면서 살아보는 거야. 돈이나 집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서로니까.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이야? 이번에는 변명 없이 진심으로? 응,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자. 우리 늦었지만 아직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집 앞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나섰다. 철수가 은정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함께 걸으니 좋네. 어제 밤보다 조금 더 마음이 놓인다. 은정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이렇게 걸으니까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 그때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 작은 손짓, 다정한 눈빛, 그리고 서로의 속삭임. 그 평범한 순간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으로 다가왔다. 은정이 국을 끓인다. 철수는 그 모습을 다정하게 쳐다본다. 역시 은정표, 된장찌개는 최고야. 그 말은 자주 들어야겠네. 철수의 장난 섞인 말에 은정은 웃으며 말했다. 둘은 부엌에서 함께 웃음을 나누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아이들 어린 시절, 가족여행. 우리 이렇게 많이 웃었었네. 철수가 말했다. 맞아.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 은정이 답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이제부터는 그런 후회 없이 살자. 응,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자.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은정과 철수는 함께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은정이 말했다. 나도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 어떤 일도 헤쳐 나갈 수 있어. 철수가 답했다. 길고 지친 세월 속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 다시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사랑은 때때로 상처를 남기고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수와 은정은 황혼에 이르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주한 순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